그날은 정육점 김 사장에게 참으로 운수 좋은 날이 될 뻔했던 기막힌 날이었습니다. 회사 야유에 쓸 거라며 무려 고기 180인분을 주문한 큰손. 가뜩이나 불경기로 어려운 요즘 김 사장을 찾아온 그 남자는 그야말로 귀인이었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진 건 남자가 가게를 나서던 그때였다는데요. 예, 들어가세요 하는데 갑자기 이제 수표 10만 원권을 만 원짜리로 좀 바꿔줄 수 있냐? 불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한 남자. 그는 지갑 속 봉투를 슬쩍 확인하더니 잠시 머뭇거렸다고 합니다. 10만 원짜리가 근데 없네. 10만 원 빌려주세요. 자기 기사를 2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현찰 10만 원밖에 없다. 기사? 네. 아, 그 뭐 개인 기사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예약한 고기를 찾으러 올 때 돈을 갚겠다는 남자의 말에 10만 원을 빌려줬다는 김 사장. 일일이 액수를 확인한 남자는 고맙다는 말을 끝으로 가게를 떠나갔습니다. 근데 이 찝찝하잖아요. 뭔가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가기로 봤어요. 다 지켜봤죠. 그런데 저 아래 보면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갑자기 저기 중간쯤에서 약간 이렇게 뛰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아차 바로 버스를 타더라고요. 개인 기사에게 차비를 줘야 한다던 조명회사 대표님이 버스를 타고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정육점 김 사장과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목사인데 수련회에서 사용할 거라고 50잔을 자기가 회사를 하는데 물품을 직원들 선물을 할 건데 사실 많이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뭐 어디 모임 그런 거 취하는 사람이다. 폭립하고 부대찌개를 100만 원씩 하겠대요. 누군가에겐 사업가, 누군가에겐 교회 목사, 또 누군가에겐 독지가라 자신을 소개한 그는 60대 홍 씨였습니다. 단체 주문을 예약해 환심을 사고 급전이 필요한데 수표만 있다며 돈을 빌린 뒤 호련히 사라졌다는 그는 두 번 다시 해당 가게를 찾지 않았다는데요. 이 수상한 불청객에게 돈을 빌려준 사장님은 확인된 것만 해도 25명. 피해자들은 왜 처음 만난 손님에게 흔쾌히 돈을 빌려줬을까? 못 믿으시겠으면 자 신분증 보여주시면서 신분증 꺼내 사진 찍으시라고 신분증 사진도 있고요. 전화번호 교환하자고. 자신이 같은 동네 주민인 것을 강조하며 연락처를 알려줬다는 홍 씨. 가게 안 CCTV의 존재에도 당당했다는 그는 태연히 신분증까지 보여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입금 언제 하세요? 아니 오늘 꼭 보낼게요 사장님. 제발 좀 보내고 연락주세요. 예예예예예. 계좌이체 돈 언제 주세요? 어딘데요? 여기 치킨집이요. 맞다 사장님. 사장님 제가 오늘 꼭 보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사기 치신 거예요 지금? 아니 사장님 제가 그거 저 돈 안 드리려고 그러면 제가 뭐 전화도 안 받고 그러는데 제가 그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사장님 드리려고 그러니까 오늘 꼭 보내드릴게요. 입금하시라고요 지금? 수표 한 장 손에 들고 찾아온 이 남자는 정말 고약한 사기꾼일까요? 그런데 맥주집을 운영하는 최 사장은 이 사건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계속 실행을 하다가 언제부턴가 전화를 했는데 젊은 애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바꿔줘요. 이유가 누구 거 핸드폰이야 막 이러니까 전화 받아 사장님 그러죠. 소에게 현금을 빌리고 다니는 홍 씨의 곁에 누군가가 더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여보세요? 지금 두 번째 여보세요 할아버지. 네. 비교해보니 어딘가 다른 두 개의 목소리.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뭐 내가 8만 원 뭐 줄 생각이 없고 잠깐만요. 됐어요 이제. 저기 뭐 오늘 꼭 보내세요. 8만 원. 10만 원. 8만 원. 여보세요?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며 누군가에게 고충을 털어놓는 홍 씨. 분명 그는 혼자가 아니었는데요. 이상하다 느꼈는데 뭐 항상 전화를 하면 웅성웅성거려요. 주변이? 네,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무슨 앵벌이 시키는 것 같다고. 혹시 홍 씨에게 남모를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 그의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계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희 SBS 궁금한 이야기 Y 제작팀인데요. 씨 좀 만나뵈러 왔는데 왜 무슨 일이지 그 사람이? 혹시 아는 사람이 없어요. 홍 씨의 신분증에 적힌 집 주소는 분명 여기가 맞습니다. 아예 모르시는 분이라고? 아니 알긴 아는데 여기 안 산다고요. 뭐 어디 계세요? 아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얘기해. 내 사람 무슨 상관이네? 아니, 안 계시면 어디 계시는? 분명 뭔가를 아는 눈치인데 강한 경계심을 보이며 아예 문을 닫아버립니다. 혹시 그가 전화기 속 목소리의 주인공일까? 그리고 홍 씨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그런데 우린 남자에 대해 얘기할 게 더 있다는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거래처에 돈을 보내야 되는데 오늘 주말이라 은행을 안 해서 못 보낸다. 그래서 대신 보내줄 수 있냐 해가지고 총 103만 원인데 근처에서 조명 가게를 하고 있다며 최희 씨 가게에 찾아와 송금을 부탁했다는 홍 씨. 그런데 남자가 송금을 부탁한 이름은 박 씨, 나 씨, 배 씨인데요. 그는 이들에게 무슨 이유로 돈을 보냈을까? 우린 홍 씨에게 돈을 받았다는 이들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저희 상품권 파는데 20만 원 입금돼서 거기에 맞춰서 상품권을 드린 거예요. 신번호로 도성문화 상품권이요. 상품권 같은 건데 비대면 거래를 해요? 그는 이 상품권으로 대체 뭘 하려고 한 걸까? 신분증에 적힌 주소지의 집 주인이라면 홍 씨의 행방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의정부 그 계약한기 씨인데 시작했잖아요. 네. 자기 동생이라 하더라고. 그게 어제 그 가시 때문에요. 그게요. 그 남자분이라 하는 거는 남편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수상한 남자가 홍 씨의 매형이라는 겁니다. 그는 왜 홍 씨의 얘기를 극도로 꺼린 걸까? 분들이라고 하셨고 나는 진짜 화가 나가지고 여기 사람을 찾아오는 것도 불편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냥 들어와요. 들어와서 얘기 좀 하고 가세요. 네? 요즘 들어 자꾸만 자신의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부쩍 예민해졌다는 장 씨. 처남이 무슨 일을 벌이고 다니는지 궁금한 건 자신도 마찬가지라는데요. 돌아다니시면서 사업가인 것처럼 말씀을 하고 다니세요. 조명 사업을 한다. 내가 조명을 해요. 아 그래요? 처남 자체가 거짓말. 거짓말이죠. 다 모든 게. 우리하고 젊었을 때 결혼도 안 하고 신체 건강한 놈이 예? 그뭐 빠진건가 뭐 이거 하는 도박을 했단 말이야. 이잖아요. 그 나이가 60 지금 넘었는데 그러면서도 그 도박 하는 것 같아. 이제 좀 멈춰야 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현재 진행형이어서 어차피 제가 알기로는 벌금이 100만 원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서류로 온 걸 봤는데 벌금 안 내면은 가서 그거 대신에 모욕을 살게 돼 있어요. 얘는 그것 때문에 울면서 나한테 카톡하는 거야. 그거 지금 해줘봐야 그러면 또 딴짓거리 하는 거야. 또 그 시간만 연장시켜주는 거고 아무 의미가 없어 그게. 홍 씨가 큰손 행세를 하며 돈을 빌린 건 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던 걸까요? 이제는 홍 씨의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겠습니다. 씨 핸드폰인가요? 네네. 네, 여기 SBS 궁금한 이야기 Y 제작팀이에요. 근데요. 좀 만나 뵙고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걸 내가 왜 저기 아저씨를 만나서 얘기를 해요? 뭔 도박이요? 이 양반이 무슨 막말을 봤어요? 당신 나 도박하는 거 봤어? 지금 계속 돈 빌리고 계시잖아요. 무슨 돈 언제 계속 빌려? 몇 천만 원 매달 몇백만 원 했다고 몰라도 몇만 원 돈 10만 원 그렇게 좀 빌려서 몇만 원, 몇십만 원도 돈이잖아요, 선생님. 그거 다 변제할 거야. 하나씩 변제하고 있시오 지금. 하지만 빚을 변제한다는 그의 수법은 카페 사장님에게 빌린 돈으로 햄버거집 사장님의 돈을 갚는 남의 돈으로 돌려막기였습니다. 만나서 좀 이야기 좀 하시죠. 기왕 이렇게. 됐어. 당신하고 나 얘기할 건데 필요 없이요. 당신이 뭐 내 저기 인생 책임질 거냐고요. 당신이 돈 갚아줄 거야 그러면? 돈은 빌린 사람이 갚아야죠. 내가 무슨 뭐 강도주의자였어. 내가 통영당대 빌려가지고 뭐 하여튼간에 뭐 그만해요 아저씨. 홍 씨는 끝내 갈취를 한 게 아니며 언젠가 돈을 갚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홍 씨가 맥주집 최 사장의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날이었는데요. 약속 시간인 8시를 훌쩍 넘겼지만 홍 씨는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결국 답답해진 최 사장이 먼저 전화를 거는데요. 여보세요? 네. 아니 제가 오늘 꼭 소금
그냥 자기가 끊어버려요. 오늘은 꼭이라는 말을 믿고 기다린 지도 벌써 한 달째. 최 사장은 아직 변제도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의정부서에서 송치한 거 6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8건 있어요. 지금 재판 진행 중인 것들도 의정부 경찰서만 있는 건 아니고요. 비슷한 수법으로 했었고 하니까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닌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보면 상습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상습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제 형이 최고 일반 사기죄에 비해서 2분의 1, 50%까지 가중도 가능합니다.